논 AI 쪽은 업체들이 관세에 대한 비용을 상당 부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확 죽어버리니까. AI 인프라 투자는 군비 경쟁이잖아요. 도미노처럼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미국의 빅테크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들의 EPS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중동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거, 또 하나가 이제 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이 많은 관심에서 조금 밀린 것 같긴 하지만 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여전히 계속 유지되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 그리고 올 초만 해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거다. 왜냐면 이제 경쟁자들의 진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막 HBM 공급 과잉 이야기도 막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삼성이 들어오면 수요는 많이 100% 늘겠지만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공급 과잉되고 마진율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있죠. 실제로 보면 이번에 그 HBM3 8단에서 12단으로 바뀌면서 ASP 단가 인상이 한 자리 정도 미미할 거다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60% 정도 인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8단에서 12단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기술이 겁나게 어렵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말고는 제대로 못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HBM4로 전환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이,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내년 2026년까지 거의 딜을 했을 거다라는 쪽이 이제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75% 정도. 그러니까 HBM4 그리고 HBM3 12단은 거의 75% 물량은 SK 하이닉스가 담당을 하고 나머지가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나눠 먹지 않을까. 결국 부가가치는 다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켓쉐어가 75%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엔비디아 가속기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4개 중에 3개는 다 하이닉스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게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다. 네. 경쟁력을 적어도 잘 유지하고 내년까지. 있고, 네. 적어도 내년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잘 받고 있고 물량도 문제가 없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한참 엔비디아 이제 주가 좋고 막 이럴 때 얘기했던 게 이거 맛집이어가지고 줄을 네네. 엄청 길게 서고 가격도 엄청 싸고 막 이랬는데 지금 보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운그레이드해서 가격을 많이 올리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또 이쪽에서는 또 가격을 좀 더 많이 쳐주고 HBM도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GP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진을 계속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예상을 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생겼잖아요. 코스트가 한 30% 정도 올라가게 생겼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대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약간은 뭐 저는 더 깎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네네. 빅테크들도 20-30%의 코스트 인상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했냐면 가격을 최대 30%까지 올린다고 빅테크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아주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요. 그 올리는 이유는 관세 때문이다. 불확실성이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올리니까 TSMC가 우리도 최대 가격을 30% 정도 올릴게. TSMC가 엔비디아한테 가격을 또 전가를 했고요. 하이닉스도 그러면 깎아줘야 되는데 HBM3 12단 잘 안 되지? 60% 올려줘 라고 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도미노처럼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이거를 누가 떠안게 되냐? 미국의 빅테크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얼마 걷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자국 기업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를 자기가 다 가격을 보면 우리가 네. 이제 누가 협상력의 우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있다고 가격 못 올리고 끙끙대는 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냥 확확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거고. 그게 AI하고 논 AI가 확 갈립니다. 논 AI 쪽은 업체들이 관세에 대한 비용을 상당 부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가격 올리면 수요가 확 죽어버리니까. 네. 근데 AI 인프라 투자는 군비 경쟁이잖아요. 뭐 30% 올려도 줄일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게 뻔히 보이니까 자국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들의 EPS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중동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거, 그쵸. 또 하나가 이제 감세입니다. 이번에 지금 그쵸. 감세 정책을 이번에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감세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 테크 기업들의 AI 캐펙스가 둔화될 거고 그거는 AGI 개발 속도가 더 뒤처질 수 있다.
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큰 허들로 작용해서 네. 이게 관세를 전가를 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딱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명확하게 그게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아마 관세가 있는데 가격 전가를 못한 애들 너 이제 주가 빠져. 그리고 이제 가격 전가한 애들 주가 올라.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감세까지 적용이 되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은 HBM4가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퀀텀 점프 전략 이게 이제 통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HBM4가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 게 있어요. 기존에 인풋 아웃풋 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칩에다가 구멍을 뚫는 TSV, 그러니까 우리 고속 엘리베이터 뚫는다고 하잖아요. HBM3까지는 1024개예요. 고속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인데 HBM4부터는 2048개로 2배가 늘어나요. 고속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배치해야 되니까 이게 밀도가 더 빡빡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높이가 문제입니다. 기존에 12단이 되고 16단이 되면 높이를 더 높여야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요거는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775 마이크로미터를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층 간에 연결할 때 마이크로 범프라는 게 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칩하고 칩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기술이 적용될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하이닉스한테 뒤처진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MR, 머프, 매스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그 기술이 뒤처지기 때문에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아예 새로운 공정 기술이 적용되니까 우리가 한번 퀀텀 점프 해보겠어 라고 했는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또 스펙이. 다운그레이드 그래서 네네. 지금 HBM4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마이크로 범프를 그대로 쓰는 MR 머프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삼성하고 마이크로는 TC-NCF,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Film이라는 TC-NCF 기술 계열로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R 머프,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닉스가 더 뛰어난 기술이죠. 근데 이제 요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이제 요 기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이제 범프 리스가 되니까. 근데 그게 적어도 HBM4E, 그러니까 이제 HBM4의 그 다음 버전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적용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1024개가 있다가 2048개로 가면은 네. 이 위로 또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높이는 유지하라고 하면 네. 이게 좀 작게 이렇게 맞습니다. 빡빡하게 그렇죠. 층간이 좀 좁아지는 층을 더 그러니까 웨이퍼를 더 얇게 갈아야 돼요. 그러면 더 잘 부러지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운그레이드 했다는 거는 네. 좀 높게 해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할까요? 일단은 범프,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그래서 원래 HBM4에부터는 16단이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12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프 그걸 빼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HBM4에서도 12단이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까지는 일단 이대로 간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뭐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생각보다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 HBM4의 75% 엔비디아 점유율을 아하. 하이닉스가 가져간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결국은 점유율이 또 이쪽으로 다시 쏠릴 네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HBM4E에서 이제 힘을 줘서 그때부터 이제 공정이 많이 바뀌니까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하이닉스도 놀고 있진 않겠죠. 자, 그러면 HBM4 로직 다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네네.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주도할까요? 아니면 팹리스트 업체들이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애매한 거죠. 이게 우리 HBM이라고 하면 제일 밑에 그 시스템 반도체가 한 층이 들어가요. 로직 다이가 들어가고 그 위에 D램을 쌓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HBM3까지는 그 로직 다이가 그렇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서포트하는 정도의 기능을 했는데 이제는 로직 다이 자체가 빅테크들의 용도에 맞게 완전히 커스터마이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기존처럼 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이닉스는 다 할 수 있어요 하겠죠.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파운드리화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건데 엔비디아나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메모리 회사들이 다 하지 말고 그냥 팹리스 회사들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낫지 않냐. 칩 설계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부가가치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것도 복잡한 수사움이 되는 거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자기들이 해야지 부가가치를 더 유지하기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냐.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로직 다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HBM3까지는 그냥 메모리 라인에서 만들었어요. 로직 다이를. 그게 뭐 아주 선단 공정이 필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HBM4부터는 이제 TSMC 같은 파운드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일부 로직 다이에 대한 팹리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HBM 그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서 이제 헤게모니가 어디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소위 말하는 커머더티처럼
찍어내면 가서 쓰는 거 이렇게 네네.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HBM은 정말로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네. 건데 이게 점점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만들 것이냐 이건데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설계 잘하는 내가 그냥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파운드리도 TSMC든 누구든 이제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니네들이 잘할 수 있겠니?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커머디티에서 파운드리화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야 저는 부가가치가 더 그쵸.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TSMC처럼. 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메모리 그 위에 들어가는 코어 다이만 잘 만들고 밑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 팹리스 업체들한테 의존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IP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IP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점점 갈수록 우리의 부가가치는 깎이겠죠. 이게 근데 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자신의 그런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게 또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못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면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의 부가가치는 오히려 팹리스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국내 업체들 동향도 좀 살펴봤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는 반도체 말고도 투자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쭉 올라가던 분위기에서 최근에는 광산도 좋고 조선도 좋고 뭐 요새 뭐 저 PBR이라고 해서 뭐 그 상법 개정하는 수혜도 좋고 뭐 다 등등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AI 관련돼서 이제 국내 해외에 투자할 때 아시님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이 이미 굉장히 강해지는 구간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 AI 혁명을 주도해오는 것들이 여전히 빅테크고 앞으로도 빅테크 하겠지만 이제는 그 수요처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서버린 AI나 아니면 개별 기업들이 자기들이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상당 부분 다변화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정책,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을 써서 사실 100조 원의 재정이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이지만 알파벳이 1년 투자는 AI 캐펙스 규모거든요. 750억 달러. 네, 그렇죠. 그 정도니까 우리가 뭐 100조 원이나 매년 뭐 쓰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거를. 엄청난 그리고 그 그건 구글 아니고. 하나가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 빅테크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존은 1,000억 달러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한 회사가 1년 쓰는 예산에 불과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같은 일본도 할 거고 인도도 할 거고 유럽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시장으로 점점 다변화되면서 약간 정책,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받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사실 AI 뭐 정책 수혜주들이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한글 컴퓨터나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공공 데이터 활용 쪽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하드웨어 쪽에는 이제 ASIC이나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칩 설계 생태계 쪽 그런 쪽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국내에서 그래도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를 해본 거는 네이버 정도잖아요. 그쵸. 네, 네이버 클라우드 정도고 국내 통신사들도 있긴 한데 사실 통신사들은 약간 B2B 쪽으로 좀 많이 특화돼 있고 규모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네이버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냥 데이터 센터 임대 비즈니스를 그동안 전적으로 해온 KINX 같은 회사들 여기에 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또 한다고 하니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민주당이 약간 정책을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아마 AI를 다 돌리기에는 너무 무리일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다 뭐 유럽도 원전으로 지금 다 방향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네. 이제 뭐 옳고 그름의 문제 혹은 네. 정치의 문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쵸. 들긴 해요. 네가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 네. 네가 그거는 안 된다며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에너지 정책이나 AI 정책은 너무 중요한데 그거 그렇죠. 가지고 그 옛날에 그랬다고 자꾸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때하고 지금의 또 어떤 상황이 외부 바뀌니까요. 상황이 다르고 지금은 빨리 SMR 쪽으로 이미 빨리, 이제 이동하고 있고 뭐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네.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네.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여론도 완전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그쵸. 네. 이제 뭐 다음 차기 정부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ESS를 하는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또 새로 볼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번 달 월간 아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